자, 이번 시간에는 FAT 2급 그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48의 이론 문제는 풀어드렸고요. 이런 실무 문제 해당되는 거 1번부터 마지막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회 자 프로그램 설치 다 하셨나요? 저도 여기 좀 설치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FAT 2급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고요. 설치한다고 물어보면 예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얘도 확인 누르시고요. 자, 수험번호는 A 획각선은 여기 수험번호요. 임시번호 눌러야죠. A48. 그 다음에 1 계속 누르면 성명으로 딱 넘어가죠. 여러분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는 KH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딱 설치되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 여기 다 입력이 됐죠? 확인하시고 회계 누르고 자 세팅 다 됐으니까 실기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명칭을 보니까 여기 지금 음악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회사 코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서매업을 하는 개인 기업이에요. FAT 2급에서는 자, 요거 한번 찍고 보라고 그랬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10점짜리 문제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거래처 등록하래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동현문구와 상품거래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4번 받았대요. 평가 문제는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 확인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래요. 아, 얘를 보고서 아예 거래처 등록하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거래 시작일은 2021년 6월 1일 메일 주소도 다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지금 1007로 입력해 달라고 그랬죠. 맨 밑에 가셔서 1007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는 동현문구라고 하면 되겠죠. 동현문구. 사업자 등록번호는 110-21-021-25. 대표자는 신동현. 자, 얘 전체로 다 입력하면 되겠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을 보니까 도소매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소매업. 종목은 문구 음반. 문구 그다음에 음반. 자,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기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30일 띵치가 나왔네요. 적용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또 뭐가 있나 봤는데 없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 시작일 16번에 있죠. 거래 시작일을 며칠로 하라 그랬냐면 2021년 06월 01일 이렇게 해달래요. 네, 마지막 뭐 남았어요? 여기 이메일 추가사항 누르셔가지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에다가 동777 해주시면 되겠대요. 동777 해주시고 네이버닷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닷컴 클릭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주어진 자료 입력 다 끝났죠. 이번엔 입력할 게 꽤 많았어요.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해버려야 해서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 보고서 이하고 똑같이 입력해달라는 얘기겠죠. 정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가 발견했대요. 입력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 찾아서 수정하시래요. 여기 합계 금액을 좀 보시면 될 테니까요. 자, 우리도 전체 화면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요 밑에 대차 차익이 뜨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밑에 보니까 대차 차익이 750만원 떠 있고, 여러분이 입력한 결과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자산 합계하고 부채 합계는 이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서 보자고요. 자, 현금은 2,700만원 맞고요. 보통예금 2억 5천 10만원도 맞고, 정기 적금 100만원, 기타 단기 금융상품 지금 빠져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클릭하셔서요, F2 눌러서 기타 단기 금융상품 여기 나와있죠. 106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얼마예요? 250만원이죠. 2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조회하시면 되고요. 외상매출금 6,300,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63만원, 받으러 550만원, 그 다음에 상품 6천만원, 차량 운반구 5천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없죠?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208번 다음 번호라 그랬어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 되겠죠? 금액은 얼마래요? 1,500 됐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요. 비품은 600, 감가상각 누계액은 235만원 됐고,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밑에 있네요. 5천 5천이 아니라 5,500이죠. 그럼 여기 5,5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대차 차익 딱 없어졌고, 자산 부채 합계 금액 딱 맞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이 두 번째 문제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맞춘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 한번 재보세요.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참고로 너무 마음 서둘지 말고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음악사랑은 소매 대리점과의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기타 보증금과 구분하기 위해 음반 보증금 계정을 등록하여 보증금을 별도 관리하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 보니까 274번에서 음반 보증금으로 수정하고 현금 적요, 대체 적요에 이렇게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계정 구분할 때 일반으로 선택하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또 연습했던 대로 계정 과목 등록해 보자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채니까 274번 유동부채에서 골라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274번 여기 있죠? 274번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려고 했냐면 음반 보증금, 그 다음에 성격은 일반으로 선택하라 그랬죠? 일반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있죠? 현금 적요에다가는 1번 해놓고서요. 음반 보증금 현금 반환, 음반 보증금 현금 반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적요에다가도요, 주어진 대로 음반 보증금 상품 대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3번 문제 4점짜리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기본 자료 입력에 대한 10점
배점이 된 것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2번 문제부터는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거래자료 입력, 즉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기 문제 그때 10개 나왔었죠. 해당되는 문제 하나씩 얘가 일반 증빙서류들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화면 보고 입력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문제 보시죠. 저기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고 자료 1번은 거래명세서래요. 2021년 최신가요 60장 뭐 이렇게 팔았다고 얘기하네요. 120.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을 했는데 운반비 영수증이 있어요. 35,000원짜리 뭐 어쩌란 얘기야. 뒤에 이제 자료 설명을 보니까 자료 1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래요. 자료 2는 당사 부담의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기 상품을 매출했을 때 운반비는 별도의 운반비 이렇게 써주기로 했었죠.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제가 입력하기 전에 여기 먼저 써드릴게요. 차변해 보시게 되면 거래 명세표에 상품 지금 120만원어치 팔았죠. 차변에 상품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이라 그랬었나 이거 지금? 외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지금 120만원 받을 게 있고요.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 이거 상품 팔았다고 했는데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판매했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쓰셔야지 돼요. 여기 120만원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운반비는 매출했을 때 운반비는 별도로 쓴다. 매입할 때 운반비는 포함시킨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운반비 금액은 얼마짜리였었냐면 35,000원짜리였었죠. 그래서 35,000원 써주시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현금에 35,000원 이렇게 분기하시게 되면 첫 번째 증빙서류 자료 1, 자료 2에 대한 자료를 다 입력하시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얘를 날짜가 며칠날로 되어 있냐면 4월 5일이라 그랬죠. 4월 5일날 차변에 외상매출금은 누구한테 받는 거 알아야 되죠? 스타뮤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스타뮤직 거래처 써주시고요. 금액은 12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또 뭐 있었어요? 차변에 운반비 있었죠. 운반비 800번대요. 운반비 하셔서 35,000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은 12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35,000원 나갔었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월 7일 거래일자는 4월 7일이네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내역을 알 수 없는 100만원이 입금됐대요. 그리고 지금 입금된 거 4월 10일 위 금액을 확인한 결과 상훈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확인됐대요. 그러면 입력된 4월 7일 자료를 참고해서 여기 4월 10일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뭐 여러분은 저기 4월 7일 날짜 계정을 조회하시면은 4월 7일 날짜에 이렇게 분개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써보면은 4월 7일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가수금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가수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 4월 10일 날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가수금의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가수금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가수금은 없애줘야 돼요. 가수금은 100만원 이렇게 없애주고 대변에다가는 이 내용이 뭐였었대요? 외상 매출금이라 그랬죠. 외상 매출금이 어디 거래요? 상운기의 거.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다가 거래처 상운기획 기획 상훈기획 이렇게 입력하고 4월 10일 날짜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수금은 반드시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가수금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그러면 날짜는 달랐지만 4월 7일 거래와 4월 10일 거래를 합쳐버리면 차변에 보통요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들어온 게 되죠.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셨으면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4월 10일로 처리하라는 거죠. 날짜 4월 7일로 입력하면 안 돼요. 4월 10일 차변에다가는 가수금 해주시고요. 100만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여기는 상훈기회에서 1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보니까 얘는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네요. 200만원짜리. 자료 설명을 보니 신제품 힙합 전사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영상 제작 관련 비용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여기 광고할 때 돈 찍은 거죠? 그러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 하면 되실 거고요. 신용카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하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용카드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고와 관련된 거라서 써드리게 되면 어떻게 입력하라는 얘기냐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200만원. 근데 얘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여기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반짝 광고가 아니라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신용카드가 어디야? 삼성카드로 결제해줘야 되겠죠?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날짜는 며칠 날짜예요? 4월 20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짜는 4월 2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광고 선전비 써주시고요. 광고 선전비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삼성카드 2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메신저 내용까지 다양하게 막 등장하네요. 저기 거래처 박민준 대리가 금일 외상매입금 전액하고요. 입금 지체에 따른 이자 5만원 현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네, 박 대리님 이체 내역 확인하였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255만원 들어왔네요. 그럼 이 중에서 250만원 지금 외상매입금 받은 거죠. 자, 우선 날짜는 4월 28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차변에 외상 매입금 들어왔어요. 얼마가? 250만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뭐야? 우리가 돈 받은 거죠, 이거 지금. 지금 반대로 읽었어. 자, 다시. 지금 매출처 원경 유통에서 외상 대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지금 입금한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 금액하고 그 외상 매출금 늦게 보낸 거에 대한 이자,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총 255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가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죠. 외상 매출금 250만 원 회수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만 원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이자 받은 거죠. 이자 수익으로 해서 여기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잊어버리면 뭐 그냥 어느 정도 했으니까 모르지는 않으실 거겠지만 보통 예금에 대해서 신한은행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 원경유통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들 빼먹지들 마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자료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4월 28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에서 들어온 금액이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여기 신한은행으로 들어왔어요. 신한은행으로 255만원 들어왔고요. 대변에다가는 얘가 외상매출금 한 걸 했었어요. 원경 유통에서 금액은 2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자로 들어왔었죠. 이자 수익을 해서 5만원 이렇게 들어왔다고 표시해 주시면 이 문제도 정확히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5번 문제는 계산서인데 AI 기반 자동화 기장 솔루션과 관련하여 외부 위탁 교육, 교육 훈련비겠네요.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출금으로 하면 되겠고요. 출금을 해서 여기 요 내용에 대한 거 위하고 플랫폼 교육에서는 교육 훈련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뭐 굳이 써본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차변에 교육 훈련비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는 현금 30만원. 차변 대변 나누어서 기록해도 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출금 전표하면 바로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입력해 봐야겠죠. 날짜는 5월 20일이래요. 5월 20일 출금 전표로 교육 훈련비 훈련비에서 3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위하거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 위하거라고 돼 있죠. 얘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이래네. 스마트 A 프로그램 사용해서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더전에서는 많은 회사에서 이 위하고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예금 통장이라든지 계정들 자동 완성 기능이 지금 돼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편리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거 쓰는 곳들도 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회사는 집에서 재택근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간에 회사 자료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업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5월 17일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사무용 식상의 외상대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영업부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책상 차변에 비품이었었겠죠. 5월 17일 날 계정 거래에 한번 조회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비품 되어 있을 거고 대변에 미지급금 되어 있죠. 그럼 써놔야지 좋겠죠.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5월 17일 날 그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차변에 비품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12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갖고선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거래처는 희지가구 돼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사갖고 왔던 거 지금 돈 보내주고 있잖아요. 뭐 5월 20일 회계 처리해야 될 때는 차변에다가 지금 미지급금 12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고 있죠. 보통 예금에서 12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지급금은 거래처 희주가구가 될 것이고요.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어디가 돼요? 신한은행이 되겠죠.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5월 22일 것만. 자, 그래서 저도 5월 22일 날짜로 차변에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어디? 흐지가 아니라 희지가구. 금액은 120만원. 대변에다가는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아까 저기 보통 문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뭐 다른 은행이면 계속 나오죠. 그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니까. 여러분 좀 센스가 있으면 처음 그 은행 나왔을 때 코드번호 쫙 봐두고 코드번호 입력하면 더 빠르잖아요. 아까 보니까 98003이더라고요. 근데 은행 기정은 98,000부터 시작하는 거 많잖아요. 한번 봐두고 코드번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지만 계정 과목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자주 쓰는 것들은 그 코드번호 암기해 놓으시면 시간 덕을 많이 볼 거예요. 회사에서도 실제 업무 처리할 때 효과가 되게 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작은 노력, 그다음에 큰 차이, 그게 바로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코드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많이 쓰는 것들이요. 뭐 다 외우면 물론 더 좋고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렇게 자격 시험 볼 때 계정 조회해서 입력하는 거 몇 번 나오겠어요? 꽤 많이 나오죠. 그게 5분 정도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필요한 계정들을 막 외워서 바로바로 쓰시게 되면 그만큼 절약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업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드 번호 외워서 막 바로바로 처리하면 다른 사람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최소한 30%에서 50%가 빨라져요. 그러면 차이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과목 코드 번호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봤더니 드디어 또 약속어음 발행거래가 나오네요. 약속어음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지구보험 되겠죠. 그죠? 그럼 지구보험이면 등록부터 해야 되죠. 그래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연 음반에서 상품 800만원 구입하고 대금 중 5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잔액은 전자어음 발행했대요. 평가 문제는 거래자료 우선 분개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발행한 거에 대해서 여기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그랬는데, 여기 단 등록된 어음 사용할 것 그랬죠. 그러면 어음을 벌써 등록을 해 놓은 상태란 뜻이죠. 어음책에다가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등록해 놨다는 뜻이니까. 아시겠죠?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분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제가 입력하기 전에 여기 분기부터 써드리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을 사왔다고 하니까 여기 5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상품 얼마? 800만원어치 사왔대요. 사왔으면 이거에 대한 대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자기합수표를 지급했으니까 500만원 현금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발행했어요? 약속원 발행했으니까 지급 해갖고 300만원 이렇게 발행하면 되겠죠. 분계 이렇게 지금 입력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31일 차변에 상품 사갖고 왔어요. 얼마? 800만원어치. 대변에다가는요 현금 500만원 줬대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거래처 써야죠. 지연 음반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자, 지급어음 클릭하시고요. F3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급어음 관리 쭉 뜨죠. 근데 원래 지급어음 여기 발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 있는 어음 등록부터, 어음책부터 등록하라 그랬었죠. 근데 지금 어음 등록 돼 있다잖아. 근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거 굳이 눌러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어음 발행하는 거죠. 대변에 지급어음이 있으면 발행하는 건 뻔한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딱 선택이 돼 있고, 이 어음 번호에서 F2 눌러보세요.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돼요. 없으면 등록해야 되고. 됐어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어음 번호하고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어음 번호하고 일치하죠. 자, 일단 봐요. 그다음에 엔터 치고요. 발행일은 지금 며칠로 하면 돼요? 5월 30일 돼 있죠. 어음 번호 자체에 돼 있으니까. 근데 만기일은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만기일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월 31일로 되어 있죠. 2021년 7월 31일. 지급어음은 국민은행 되어 있고 삼성동 다 끝났죠. 어음을 발행할 때는 날짜만 지정해 주면 돼요. 어떤 날짜? 만기 일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해당되는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거래를 보니까 8번 거래는 지금 전기요금 나왔네요. 자,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6월 17일 날짜고요. 사무실 및 창고에 5월분 전기요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납부에 따르죠. 회사는 납부일에 비용 회계 처리했대요. 전력비로 회계 계정 처리해달래요. 자, 그러면 날짜는 6월 17일 날짜로 차변에 전력비 1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하면 되겠죠.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얘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전기요금 날짜는 6월 17일이라고 했고요. 6월 17일 차변에 전력비 800번대 해주시고요. 금액은 15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였죠. 그래서 15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도 끝났죠. 6월 17일까지 끝이 났고, 자, 그 다음에 9번 거래 요거는 좀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인데요. 기타 일반 거래 저희 결혼합니다. 요즘은 청첩장도 되게 이쁘게 이런 식으로 하네요. 6월 20일 날짜고요. 거래처 직원 청첩장 받고 축하금 현금 20만원 출금거래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 청첩장이니까 접대비 쓰면 되겠고, 차변에 접대비 20만원, 그 다음에 출금거래로 하면 여기 9번 문제는 회계 처리가 바로 끝나겠네요. 그러면 저도 날짜는 6월 20일 날짜로 차변에 출금거래로 해놓으시고요. 접대비
해갖고서는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문제네요. 회계 기장 및 세무 조정 수수료를 외부 기장을 맡기는 회사였던 모양이에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이렇게 회계 기장 또는 세무 조정 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지급할 때 계정을 뭘 사용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건 세무 기장을 맡기게 되면 여기 세무 기장을 맡기는 곳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그 인력 그리고 지식을 갖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 가서 은행 그 직원들한테 은행 업무 그거 맡기고서 그 일 마치면 은행에서 돈 달라 그러죠. 그거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똑같아요. 사람 인건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는 그 내용들인지라 여기 회계 기장, 세무 조정, 수수료에도요 수수료 비용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입력하시게 되면 날짜는 6월 30일 날짜로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 본데 수수료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여기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지 요게 좀 헷갈리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업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800번대고요. 아까 얘기했던 단기매매 조건인 경우에 걔는 영업과 관련 없죠. 그래서 걔는 900번대 사용하는 거예요. 이 900번대 코드 번호는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에요.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900번대. 지금 여기서는 800번대 사용해야 돼요? 900번대 사용해야 돼요? 800번대.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수수료 비용 금액은 5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보통예금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신한은행. 그죠? 조회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요. 자, 그래서 저기 일반 전표 입력 우리가 여기 FAT 2급에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10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전표 수정 문제도 사실은 전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총 2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전표 입력에서만 32점, 8점, 뭐 40점이죠. 저기 실기 점수 70점 중에서 40점이 전표 입력 문제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 전산 회계 2급에서 배웠을 때 아니 회계 원리에서 배웠었던 그 거래 회계상 거래 내용들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셨으면 됐고요. 전표 수정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전표 수정 문제를 보니까 여기 날짜는 7월 23일이고요. 회계팀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직원들이 회식했으니까 얘는 복류생비 써야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하고 거래처는 카드, 신용카드가 BC카드네요. 여기 써야 될 텐데 날짜 7월 23일 한번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하라고 되어 있겠죠. 7월 23일 입력했더니 복류생비 맞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미지급금 건강밥상으로 거래처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는 또는 결제 받았을 때는 반드시 어디 써주라 그랬죠? 신용카드 회사에서 BC 카드를 선택하셔야지 된다는 얘기. 얘를 이렇게 수정해 주시게 되면 여기 수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보면 두 번째 거 날짜가 10월 31일 거네요. 사업주 가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지금 회사와 관련이 없는 거죠. 사용할 주방용품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입금표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것만큼은 인출금이죠. 그리고 얘는 현금 냈다고 그랬으니까 출금 전표로 해서 차변에 인출금 쓰시면 돼요. 얘는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이 인출금이라는 계정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랍니다. 날짜는 10월 31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 소모품비가 아니라 뭘로 해주면 된다? 인출금.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결산 문제네요. 결산 관련돼서는 제가 수동결산, 자동결산 나누어서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보니까 1번 문제는 12월 31일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에 대해서 결산일까지 그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현금 과부족 계정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정을 조회해 봅니다. 여기 회계에서요. 계정 과목 조회 어디 갔어요? 계정별 원장 클릭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죠. 141번. 자, 조회를 해봤더니 엔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날짜 12월 22일 날 입금이 됐는데 현금 과부족. 지금 이 뜻은 차변에 현금이 와 있죠.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다시 제가 여기 현금 과부족 기록할 때에는 장부 금액, 현금 실제 있는 금액 비교해서 현금이 실제로 있는 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라 그랬죠. 현금이 적으면 얘는 현금 쓴 걸로 대변에 쓰고, 현금이 남으면 차변에 현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차변에 현금이 와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 12만원 돼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장부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12만원 이렇게 있다고 표시해 놓은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 해서 12만원 이렇게 해놨던 상황이에요. 근데 얘 지금 12월 31일까지 내용을 못 찾았대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으로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무조건 없애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뭘 없애줘야 돼요? 현금 과부족 12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이제 모르니까 잡이익 해서 12만원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자, 되셨으면 여기 전표 입력해서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현금과 부족 써주면 되겠죠. 금액은 12만원. 대변에다가는요, 잡이익으로 12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수동 결산 첫 번째 끝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라고 문제도 아예 구분을 해줬네요. 보니까 뭘 입력하래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지금 상품의 기말 재고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5,920만원 되어 있죠. 그럼 얘도 그냥 가서 전체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되어 있죠?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확인 누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 밑에 기말상품 재고에 입력하는 칸 여기에다가 얼마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있는 숫자 5,92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띵. 그럼 결산 자동결산도 끝났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위에 뭐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죠.
이해하고 누르고요.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조회 문제 틀리면 아 내가 자격증 따기에는 역부족이구나 생각하시라 그랬죠. 자 보시죠. 1번 문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조회 문제 1번 예적금 현황에서 또는 거래처 원장에서 현재 1월 31일 현재 우리은행 보통예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예적금 현황 일단 보라고 했으니까 친절하게 어디서 보라는 것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적금 현황 보시고요. 1월 며칠 현재? 31일 현재. 어우, 은행도 많이 넣어놨네. 문제 내려고 아주 노력했어요. 우리은행 2번에 있네요. 그죠? 잔액 얼마 있대요? 1,050만원. 1,050만원이 답이네요. 답이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 자,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 이렇게 서 보라는 데서 찾아보기는 했지만 만약에요. 얘를 1일 자금 명세 있죠. 여기를 1월 31일 현재를 주고요. 전체를 조회해 보게 되면 여기 보통예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은행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잔액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장부는 보통 회사에서는 실무로 얘를 많이 본다 그랬죠. 여기 봐도 나와요. 오케이? 참고하세요. 여기는 자금 1번은 자금부에서 보는 회사의 자금 모든 거 현금, 당좌예금, 그다음에 받으럼, 지급원, 단기차입금, 정기예금 이런 것들 모두 나와 있어요. 정보가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일 거래라고 그래서 그 31일 날 벌어진 거래들이 있죠.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개표 월개표에서요. 3, 4분기 즉 7월에서 9월까지 판관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라고 한 계정을 보셔야겠죠. 장부에서 일개표 월개표 클릭하시고요. 기간은 7월부터 여기 보면은 일개표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월개표가 낫겠네요.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쭉 내려서 판관비 여기 나와 있죠. 지출한 금액 중에서 여기 금액 중에서 제일 적은 게 뭐가 있어요? 58,000원 통신비인가? 2만원 도서인쇄비 이거네요. 그죠? 도서인쇄비 2만원이 가장 적죠. 지출한 금액 중에서 답은 4번 도서인쇄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번엔 총계정원장인데 총계정원장의 특징은 월별 비교를 했어요. 계정 과목에 대한 월별 비교는 총계정원장에서 하는데 하반기 7월부터 12월 중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죠. 예, 총계정원장 누르셔서요. 하반기 접대비라 그랬어요. 접대비만 해보시게 되면 지금 조회는 우리 그냥 월별로 1년치 거 다 했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당되는 거 찾을 거는 어디서 찾아야지 돼요? 7월부터 12월 중에서 찾으셔야 되죠.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달? 11월 달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서 거기 4번 답해 주시면 되겠죠. 라고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출문제 48회 필기 마무리까지 끝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